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국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방 티업해 주신 사장님께서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성향이 정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 전에 직장생활 25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 입사해서 기획 마케팅 관련 일 1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IT 회사의 미국 지사장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지사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반도체 회사의 한국 사장으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스펙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남돈 벌어먹는 일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떠있는 백조 헤엄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발밑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저희 부인 정의화 사장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달 하다 그만두겠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기능식품은 스스로 잘 챙겨 먹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먹던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비타민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도 부인이 뉴스킨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굳이 아마존에서 주문해가지고 먹고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어떤 분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식해서 그랬던 거니까 저 집사람이 부인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이 부인이 뉴스킨 사업하는 거 도와준 건 없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부 동반해서 해외 여행에 초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와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상 해외 출장을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럭셔리한 해외여행에 초대를 받다 보니까 좀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도 알아보고 회사도 알아보고 비즈니스 모델도 제대로 알아보니까 제가 25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직관적으로 경험했던 또 알아보았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비즈니스의 가치가 큰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약 3년 반 전에 전업해서 뉴스킨 사업을 부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를 하셔야겠죠. 사업성 검토를 하신다면 어떤 항목을 검토하셔야 할까요? 여기 옆에 계신 분 사업성 검토를 하신다면 어떤 항목을 검토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걸 하셔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저라면은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잘 통용이 되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찾을 물건인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남자분? 얼마큼 버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얼마큼 벌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성을 검토하신다면 내가 선정한 그 사업 아이템이 소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그 소비자들은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런 시장 규모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은 그런 승계 작업과 관련된 스캔들에 엮이면서 많은 말들을 듣고 있지만 원래 이 회사들은 처음에 이 사업체가 만들어질 때 삼성에서 반도체 다음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회사들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2011년에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냐 하면 글로벌 제약 회사들을 위해서 바이오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CMO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그런 OEM 비즈니스와 유사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바이오로직스랑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합작해서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에피스는 어떤 회사였냐면 바이오시밀러 들어보셨죠?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합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93% 정도의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약 7%의 지분을 갖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바이오 제품이 처음에 출시가 되게 되면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끝나면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비슷한 효능을 내는 그런 복제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런 회사들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에서 이 바이오 시장에 큰 시장을 보고 이 사업에 진출했을 것입니다. 삼성에서 본 바이오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 2025년까지 약 80조 원 가까운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잘 아시죠? 미래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면서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무인 자동차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시운전, 시범 테스트를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에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안티에이징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구글에서 한다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러한 안티에이징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안티에이징 사업을 하기로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에서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 대해서 큰 시장을 봤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에서 본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 되게 됐습니다. 시장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지만 2025년까지 약 1000조 원의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바이오 시밀러 시장보다 약 10배가 넘는 시장이고요. 스마트폰 시장이나 가전 시장보다도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시장 성장률이 훨씬 빠른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러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대리점 사업권을 드린다고 하면 그 사업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돈이 있다면 그 사업권의 가치를 사업권을 사시기 위해서 얼마 정도 내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떡볶이 가맹점, 유명한 떡볶이 가맹점 하나 내는데 약 1억 2천만 원의 창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중가 커피, 이데아 커피 가맹점 내는데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카페베네의 경우는 약 6억, 만약에 버거킹 가맹점을 하시고 싶다면
약 10억 원의 창업비가 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한테 돈이 있어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다면 6억을 들여서 카페베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 바이오 대전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0억이 있으셔가지고 선택하신다면 버거킹 하시겠습니까? 삼성 하시겠습니까? 쉬운 선택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글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대리점 사업권을 드린다고 하면 삼성 바이오를 하시겠습니까? 구글의 안티에이징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글의 안티에이징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크고 그다음에 구글의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처음 출시한 회사가 어딜까요? 네, 애플이죠.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마켓쉐어가 큰 회사는 어디일까요? 가장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는 회사. 네, 삼성. 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삼성이 2018년 기준으로 삼성이 약 20%의 마켓쉐어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약 13%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가 내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전체 이익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까요? 저 혹시 강의 들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의 85%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를 삼성, LG, 그 밖에 중국 업체들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선도하는, 리드하는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구글보다 그 안티에이징 기술 면에서는 훨씬 앞선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한 대리점 사업권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권의 가치는 최소한 구글 안티에이징 대리점 사업권에 못지않는 그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대리점 사업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대리점, 가맹점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권도 드린다고 한다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권의 가치는 구글의 안티에이징 대리점 사업권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권의 가치를 무료로 드린다면 믿겨지실까요? 안 믿겨지시겠죠? 근데 그 사업권을 무료로 드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떻게 아셨죠? 네, 방금 보신 동영상은
뉴욕 증시의 폐종식 장면 동영상인데요. 뉴욕 증시하면 세계에서 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증권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규모의 약 2배가 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의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 내용, 실적,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나요? 상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사업 내용이나 실적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그런 세계적인 수준, 그런 조건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추게 되면 승계 작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은 안 돼 있고 한국 증시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에는 미국 증시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뉴스키라는 회사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지 2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기업 실적이 좋은 회사들에게 이런 폐종식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데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이런 폐종식 행사를 5번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터리풀이라는 세계적인 투자기관에서 뉴스킨을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킨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기술 때문입니다. 2011년에 뉴스킨사가 젠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젠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영양학, 유전학, 유전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노화의 근본 원인을 유전자 단계에서 찾으면서 관련된 연구, 임상 데이터를 3억 3천 개 이상 축적한 회사였습니다. 뉴스킨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노화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됐고, 그럼으로써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 안티에이징을 하는 경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은 그러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짧은 기간 내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은 개발하지 못하고 노화의 표면 현상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만 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구글이 안티에이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캘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의 2018년 초 연구 진행 상황을 보면 약 700마리의 휜지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별로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다르게 하면서 노화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뉴스킨사가 젠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그 젠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앞선 단계의 연구들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자마자부터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안티에이징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 구글보다 뉴스킨이 훨씬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개발 책임자인 조셉 창 박사께서는
시장에 많은 경쟁사들이 있지만 그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뉴스킨사가 안티에이징 분야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킨의 안티에이징 기사를 과학적으로 임상한 데이터입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의 유전자 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젊은 유전자군이라고 하는데요. 약 52개의 유전자군이 있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그 젊은 유전자군, 노화와 관련된 젊은 유전자군이 젊었을 때 그 유전자의 활성 상태,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활동 상태, 활성 상태를 나타낸 그런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그런 똑같은 유전자군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똑같은 유전자군의 활성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저렇게 노화된 유전자군에 대해서 뉴스킨의 안티에이징 영양소를 투입했을 때 그 유전자군이 어떻게 얼마나 젊었을 때의 활성 상태로 리셋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뉴스킨이 바로 이런 오랫동안 축적된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베이스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화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술, 이런 기술이 뉴스킨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젊은 유전자군을 그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젊은 유전자군, 노화와 관련된 젊은 유전자군을 찾아내는 기술, 그리고 그 젊은 유전자군이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활성 상태가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런 젊은 유전자군들의 어떤 영양요법과 어떤 배합을 투입했을 때 이러한 젊은 유전자군이 리셋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바로 이런 안티에이징 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것이 뉴스킨만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네, 뉴스킨사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그 사용하는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사는 일반 건강기능식품 회사, 일반 비타민 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조 공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공정을 사용합니다.
의약품 제조할 때 사용하는 공정인데요. 그거를 6S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찾는 데 있어서도 세계 청정 지역을 다니면서 유기농 재료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기나 토양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사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성은 가장 높으면서도 그 효능은 극대화한 그러한 유기농 재료들을 자체 재배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한 회사이고요. 뉴스킨사가 바로 이 그로비브를 인수해서 바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뉴스킨사가 이 안티에이징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기술을 이용해서 매년 안티에이징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속하는 시장에서 그동안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데뷔를 하고 모두 다 빅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킨사의 이러한 신제품 개발 로드맵 그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출시돼서 얼마 동안 시장에 팔리는지 그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1, 2년 또는 4, 5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장에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킨사의 제품들은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시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스테디셀러로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사는 제품을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그 제품의 가치가 1, 2년, 3, 4년 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 제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스킨케어 시장에서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하면 뚜껑을 따서 손으로 찍어 바르시던가 아니면 튜브를 짜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킨케어 제품이 이런 디바이스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뉴스킨사가 넘버원으로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품을 갖고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킨사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이 분야의 상임과학자 70명 그리고 비상임과학자 150명 이상 이렇게 220명, 30명의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몇 년 앞선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본인이 소비자로서 아무 조건 없이 소비자로서 써보시고 정말 좋아서 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진다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주변 분들이 알아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개가 나겠죠? 이렇게 주변에 소개가 나서 소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개 매출에 대해서 매일 정산해서 6%의 캐시백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뉴스킨에서는 이것을 쉐어링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내가 뉴스킨 제품을 써보고 체험해보고 그 체험을 공유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소개한 그러한 소비자들도 본인이 써보고 정말 좋으면 그리고 임상이 나면 누군가한테 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다른 사람을 소개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소개 매출에 대해서 8%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소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품이 좋다면, 정말 좋다면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확대됐을 때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로부터 확대된 소비자는 많아졌는데 내가 받는 보상은 내가 직접 소개한 처음에 3명의 매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직접 소개한 저 소비자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소비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고 제품이 정말 좋아서 사업 아이템으로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뉴스킨사에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되겠다고 LOI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LOI라는 건 사업 의향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싶다면 그때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하시게 되면 대리점 사업자가 되시게 되는데요. 이 대리점 사업자가 됐을 때 받게 되시는 혜택이 바로 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소비자 그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매주 정산을 해서 5%에서 40%까지의 커미션을 매주 받게 되십니다. 이것을 대리점 사업 보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돼서 밑에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받게 되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킨에서는 이것을 빌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뉴스킨 대리점 사업자가 돼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서 받게 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빌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렇게 대리점 사업자가 돼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 중에서 소개를 많이 하시는 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사업에 관심 갖는 그런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밑에다가 나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대리점 사업자 분들도 나와 똑같은 사업적인 권한을 갖고 그 밑에 소비자 그룹을 만드실 수 있고 그 밑에 대리점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그룹에서도 밑에 대리점 그룹을 만들면서 대리점 그룹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대리점 그룹이 확대되었을 때 당연히 이 대리점 그룹에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하는 매출을 매월 정산해서 그 매월 정산한 매출의 5%에서 15%까지의 로열티 커미션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을 프랜차이즈 사업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가맹점들을 직접 유치해서 그 가맹점들로부터 3%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스킨에서도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되신다면 그 밑에 대리점들, 가맹점들을 만들어서 그 대리점 가맹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뉴스킨에서는 이 보상을 리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리점 사업자가 돼서 리드하면서 밑에 대리점들을 이끌면서 조직을 키우고 육성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리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뉴스킨 사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비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물건 팔아서 커미션 챙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비자 조직, 대리점 조직 이러한 조직 자산을 만들어서 이 조직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내가 일할 때까지 커미션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도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내가 만든 이 조직 자산은 법적인 나의 자산이므로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이 조직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커미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조직 자산을 유산으로 자식, 손자한테까지 물려줘서 나와 똑같이 자식, 손자들도 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 자산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이러한 조직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뉴스킨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 활동들을 뉴스킨사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생산, AS, 주문 배달, 환불, 반품까지 모두 회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요. 사업자들은 오로지 소비자 구축과 소비자 조직 구축과 대리점 조직 구축만 하면 되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뉴스킨 대리점 사업자가 되시면 대리점 사업을 하실 수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뉴스킨의 그 대리점 사업과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그죠? 떡볶이 가맹점 창업하는데 약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데아 커피 약 2억 5천만 원의 창업비가 듭니다. 이 창업비의 대부분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업해서 하게 되면 매달 기본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매출이 있건 없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월세, 기본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적은 돈 아니죠? 약 400만 원, 500만 원. 그럼 이 기본 유지비를 뽑으시려면 최소한의 매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매출이 발생해야 그 매출에서 저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정도의 유지비를 뽑으시려면 최소 매출이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저렇게 8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졌을 때 저 유지비 빼고 남는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일까요? 남는 돈은 재료비, 그다음에 그 로얄티로 다 나가게 됩니다. 보통 외식업의 재료 비율이 약 45% 정도, 평균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맹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가맹점을 열심히 하다가 1, 2년 뒤 내가 이 가맹점을 넘기게 되면 권리금 형태로 저 창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외식 관련 자영업의 폐업률 90% 이상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100%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 가맹점을 통해서 나중에 넘겨서 창업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택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회수하시고 싶다면 창업했을 때부터, 오픈빨이 있을 때부터 매달 순이익을 떼서 모으셔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십니다. 그런데 저 1억 2천만 원의 창업비를 회수하시려면 떡볶이 같은 경우는 매달 300만 원씩 3년을 모으셔야 저 1억 2천만 원을 회수하실 수 있고, 저 이데아 커피의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시려면 매달 700만 원의 순수익을 떼서 3년을 모으셔야 2억 5천만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할만할까요? 저런 상황에서 저러한
창업비, 회사를 위한 플랜을 가시려면 매출은 결국 1,100만 원, 약 1,700만 원 정도 만드셔야 그런 거를 떼서 오실 수 있는 플랜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 1,700만 원 매출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가져가는 돈은 실제로 나의 인건비, 나의 생계비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 생계비 300만 원이라도 만들어 가려면 떡볶이 오뎅 팔아서 1,400만 원 매출하셔야 되고 커피 팔아서 2천만 원 매출하셔야 내 생계비 30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에 뉴스킨 대리점 사업을 하시면 창업비, 유지비 안 들어갑니다. 왜? 매장을 안 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굳이 원하신다면 매장 내는 거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업비, 유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갖고 소비자 그룹을 만드셔서 그 소비자 그룹에서 약 1,7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순이익이 약 400만 원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 2천만 원의 유통이 된다면 약 6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매출은 300만 원밖에 뛰지 않았는데 순이익은 200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이상해 보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대리점 사업 보상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밑에 소비자 그룹 만들어서 대리점 사업 보상을 받으시는 퍼센테이지가 제가 5%에서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퍼센테이지가 폭이 크죠? 뉴스킨에서는 소비자 그룹 만들어서 그 매출에 대해서 대리점 보상을 해드릴 때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커집니다.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5% 적용하는데 매출이 커지면 40%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이 커지면 클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은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구간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점프업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점프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지는 당연히 본인이 선택이시겠죠. 떡볶이 하실지, 커피 하실지, 아니면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 리스크 없이 비즈니스 하실지. 제가 너무 그런 설명을 그죠? 너무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킨의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사로서 하신다면 창업비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사 시스템 본인이 다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모델은 보통 1, 2호종 본사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시켜서 어떤 방법을 쓰든 성공시켜서 그거를 마케팅 삼아서 가맹점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비가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뉴스킨 창업비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수익 모델을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모델은 가맹비, 그 다음에 인테리어 리베이트 비용을 일회성으로 받게 되는데 이 비용 갖고는 오픈할 때 창업비 커버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수익 로열티 3%. 그 다음에 자재 유통 차익을 챙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재료들을 주변의 시장에서 샀을 때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그 차익을 챙겨야 되니까 본사를 통해서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뉴스킨 깔끔하게 5%, 15% 로열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구조는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직접 유치한 가맹점한테만 3%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에서는 본인이 직접 만든 대리점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대리점이 그 밑에 만든 대리점, 또 그 밑으로 확대된 대리점, 6대까지 모든 대리점들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그런 비즈니스 포텐셜 측면에서도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보다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포텐셜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측면에서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유행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여러 경쟁사들이 생기고 또 1년 안에 사라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수백 명이 협력해서 경쟁사보다 수년 앞선 그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출시해서 사업화라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지역을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사업 확대가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내면서 사업 확대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속도도 느립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잘 되다가 욕심내서 해외 진출했다가 그것이 실패해서 지금 몇 년째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뉴스킨의 경우는 해외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도 매우 용이합니다. 내가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내가 만든 소비자, 한국에 내가 만든 사업자가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 해외에 있다면 그래서 그 지인들을 나의 소비자, 대리점 사업자로 만드신다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나의 소비자 그룹, 나의 대리점 그룹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0개국으로 그러한 대리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4,500개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외식업에는 일반 커피, 그 다음에 분식점, 음식점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외식 관련 프랜차이즈 기업의 영업이익률 2016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약 마이너스 40%입니다. 본사에서 100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적자가 4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뉴스킨 대리점 사업을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베이스의 대리점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대리점 베이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의 보상 구조를 보면 소비자 베이스의 대리점 사업에서 올라오는 보상은 5%도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이 대리점 베이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프랜차이즈 보상, 이 대리점 보상에서 만들어지는 레버러지 보상 때문입니다. 이 보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내가 직접 만드는 대점을 1대 대점이라고 합니다. 1대 대점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능력만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2개든 4개든 10개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대 대점을 4개만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든 1대 대점들도 그 밑에 각각 4개의 대점들을 만들면서 6대까지 대점이 확대된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킨에서는 대점 보상이 6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대까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에 내가 대점 4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리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올라오는 대리점동 보상이 5%에서 15%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5%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뉴스킨 코리아의 대리점들이 많은데 그 대리점들의 평균 로열티 값이 있습니다. 그게 5% 기준 했을 때 약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1대 4개의 대점이 만들었을 때 각각 20만 원의 로열티를 만든다면 1대에서 약 80만 원의 로열티가 만들어지고요. 1대의 대점 4개가 각각 2대에서 4개씩 만든다면 16개의 대점이 만들어지고 각 20만 원씩 로열티를 만들면 320만 원의 로열티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내려가서 2대 16개의 대점이 그 밑에 각각 4개씩 만들어서 64개가 만들어지면 각각 20만 원씩 로열티가 만들어져서 1280만 원의 로열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1대, 2대, 3대 밑에까지 다 합친 합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대점들 늘어나는 패턴을 보시면 1대에서 3대까지는 대점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대 넘어가면서 대점 숫자가 크게 늘기 시작하고 보상도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레버리지냐 하면 내가 저 6대까지 많은 대점들을 내가 다 직접 만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1대, 2대, 3대까지만 그 3대 안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들과 협력해서 그 3대 안에 있는 대리점들만 건강하게 좋은 대리점들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3대 안에 있는 대리점들이 나의 레버러지 지렛대가 돼서 이렇게 4대, 5대, 6대에 만들어지는 그 많은 대리점들은 이 3대 안에 있는 대리점들이 리크루팅하고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3대까지 만드는 데만 나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 큰 보상은 이런 레버러지 효과를 통해서 4대, 5대, 6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뉴스킨의 대리점 보상에서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만들어지는 레버러지 보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버러지 보상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1대에 주는 저 프랜차이즈 로열티 20만 원이 6대 대리점 숫자가 많았을 때도 똑같은 로열티 금액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1대는 20만 원을 줬는데 6대 대리점 숫자가 많아졌을 때 100원을 준다면 아무리 시간이 가서 대리점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암땡땡 회사의 경우 1대에는 6%를 줍니다. 그렇지만 3%, 1% 밑으로 내려갈수록 0.몇 %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대리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든 조직 자산이 나의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시스템은 의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가 있으려면 그 수입이 매달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레버리지 수입 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려면 이 제품을 재구매하는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대리점들도 모두 그러한 재구매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그 재구매 소비자 그룹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나한테도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코리아의 지금 사업자 및 소비자 현황을 보면 뉴스킨 코리아에 지금 액티브한 사업자가 약 7,000명이 있는데 소비자는 약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7,000명의 사업자 베이스가 30만 명의 소비자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 수입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매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제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정말 좋아서 한번 써봤더니 정말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쓰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재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좋아야지만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레버리지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보면 유사
다단계들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몇백만 원의 돈을 내고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든 안 쓰든 퀄리티가 안 좋은 제품을 받아서 갖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수익을 만드시려면 본인과 똑같이 몇백만 원을 내고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데리고 와야 그 유치 보상을 주는 그런 모델들이 시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업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조건은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모델인지 아니면 소비자 그룹은 만들지 않고 사업자 자체가 소비자인지 사업자 자체가 소비자인 모델이 바로 다단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다단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커미션을 받는데 그 커미션은 회사에서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큰 조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그 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말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자식 때에도 손자 때에도 이 회사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런 조직 자산을 만드셔야 레버러지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회사가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장할 거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어느 주식시장이라도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로컬 시장인지 아니면 저런 글로벌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갖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당연히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사람과 같이요. 당연히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가 있고 낮은 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뉴스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런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런 보상 모델을 갖고 있어야 바로 이러한 레버리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정리해드리면 무자본으로 창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가지고 대리점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버러지 수입 시스템,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레버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면 어떤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소형 가전제품들은 OEM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체 개발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복합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복합 채널 마케팅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제 회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뉴스킨도 유통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쓰지만 안티에이징 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은 안티에이징 사업, 안티에이징 회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회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뉴스킨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다단계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다단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여쭤보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불법 피라미드 아니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뉴스킨이라는 회사 세계 최대의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모든 사업 실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은 것이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용 등급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회사입니다. 과연 그런 불법적인 사업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결과를 만드실 수 있냐는 것이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올해 1월달에 작년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 실적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 결과를 뉴스킨 본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인베스터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슬라이드 몇 장 추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보시면 소비자가 16% 늘었고 사업자가 16% 늘었고 레버뉴 매출이 10% 늘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이런 도전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2018년에 처음 어떤 가이드를 잡았던 매출보다 초과해서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런 결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주당 수익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커스터머 트렌드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인상적인 게 2018년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사회기업, 사회봉사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이 리포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약 6억 끼의 식사를 제공해 줬다는데요. 그 다음에 22개의 도서관을 지어줬다는데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심장병 있는 어린이들 18,500명한테 후원해 줬다는데요. 그 다음에 눈이 나쁜 어린이들 3만 명 이상한테 후원해 줬다는데요. 이런 내용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단계 했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처음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모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뉴스킨에서는 대지원 보상 6대까지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만든 6대 조직과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만든 6대 조직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하는 4대, 5대, 6대에서는 겹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더 크게 만드신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뉴스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스킨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큰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간혹가다 뉴스킨 하다가 비쳤다더라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폐업하면 빚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시작할 때 창업비가 들어가는데 여윳돈을 하시는 분 거의 없죠. 때문에 대출 받아서 오픈하게 되는데 매출이 잘 발생하면 모르는데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유지비,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폐업할 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고 폐업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뉴스킨 창업비 안 들어가죠. 유지비 안 들어갑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안 해서 보상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게 만들어지는데 본인의 생활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부족하겠죠. 생활비가. 그게 쌓여서 빚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뉴스킨 때문인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
확신 없으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한번 쉽게 돈 벌어볼까 찔러보다가 주변의 지인들과 사이만 멀어지고 아무런 결과 없이 그만두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확신,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실 때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새로운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중에서 잃어버릴 것,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익숙한 것, 그리고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안전한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그런 대기업들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노후 대책도 안 되고 구조조정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빚내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빚만 더 지고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을 보면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시다가 결국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벼랑 끝에 물려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 얘기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탈날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기에 올해처럼 매일매일 그런 소중한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제대로 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강의 해주신 김항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가 계속 이렇게 화목 저녁 때마다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